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탑클래스 정보만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불리 김병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최근에 국회 차원의 외교활동을 위해서 6박 9일 동안 중동 순방을 다녀오셨죠?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필두로 저 포함 6명의 국회의원이 의원 외교활동차 중동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나라는 중동의 핵심 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 이 두 나라입니다. 저도 이제 의원님 나가 계신 동안 기사도 체크하고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6박 9일 동안 빡빡한 일정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중동도 코로나19 상황이 썩 좋지는 않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동 국가들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중동 출장하는 동안에 코로나19 검사만 5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방역에 철저히 신경을 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제 중동 순방을 감행하게 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중동 지역은 원유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해 부유한 나라들이 많죠. 이미 중국과 일본은 이런 중동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절대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긴밀하게 움직이게 된 것이죠. 이제 이번에 다녀오신 국가가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두 나라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두 곳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UAE는 우리나라와 수교 40주년입니다. UAE에 파병된 우리 아크 부대가 파병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UAE는 우리나라 원전 수출이 최초로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국방, 경제, 외교적으로 오랫동안 활발하게 교류해왔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바레인과 우리나라는 1976년에 수교를 맺기 시작해서 올해로 45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됩니다. 건설, 에너지 분야 등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만큼 외교적으로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의원님 하면은 이제 한미동맹 전문가로서 이제 정평이 나 계신데 이번에 중동 순방까지 다녀오신 걸 보니 평소에 중동 외교에도 좀 관심이 많으셨나 봅니다. 네, 그럼요. 제가 소련 계급으로 있을 당시 파키스탄에 UN 옵저버 요원으로 파병이 돼서 1년 반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 이라크 전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에 한국군 대표장교로 가서 이라크 전쟁 교훈을 도출하고 우리 파병 업무를 담당했었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 대해서 잘 알기도 하고 관심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바레인 의원 친선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다녀온 두 나라에 모두 우리나라의 파병 부대가 있습니다. UAE에는 아크 부대, 바레인에는 미국 5함대의 한국군 연락장교 5명이 파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 사성장군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현지 사정을 잘 알고 그래서 같이 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순방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아랍에미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아랍에미리트는 의원님이 이번에 처음 방문하신 거죠? 첫 네. 느낌이 어떠셨나요? 네, 아랍에미레이트에 방문한 것은 처음입니다. 날씨가 우리나라 초여름 날씨라서 아주 활동하기는 좋았습니다. 직접 가보니까 UAE가 생각보다 많이 발전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부다비는 부유한 도시답게 건물 하나하나가 예술품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주 시내가 잘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랍에미리트는 아직 좀 많이 낯선 나라입니다.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는 두바이와 아부다비와 같은 7개의 토호국들로 구성된 말 그대로 연방국가죠. 그렇군요. 또 UAE 하면은 석유, 또 원유가 많이 나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상당한 부유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 크기는 작아도
기름이 많이 나는 곳이다 보니 굉장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개인 소득이 3만 7천 불 정도고요. 국내 총생산으로는 세계 35위의 나라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로 7개의 토호국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통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의 국가 원수는 대통령인데 현재 수도 아부다비 왕이 대통령직을 맡고 있습니다. 연방을 구성하는 각 토국은 세습 왕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부다비는 나이안 왕가가, 두바이는 마루툼 왕가가 통치하는 방식인데 외교, 안보, 국방, 교육 등의 업무는 연방정부가 담당하지만 경제개발이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각 토국들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토호국들이 경제 살림은 따로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의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관직들은 어떻게 꾸려져 있나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총리나 부총리 또 각 부처 장관 등 주요 공직들은 7개 토국별로 골고루 배분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경제 규모와 인구를 지닌 아부다비와 두바이 왕족이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해 주요 요직을 독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의원 외교를 다녀오신 것이니까 그쪽에 있는 의원들과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의원 외교 활동에 제약이 많았는데도 현재 있는 주요 정치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국회의장님은 실질적인 통치자인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격인 왕세제를 직접 만났고 의원들은 여러 의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UAE의 핵심 권력 실세는 이제 모하메드 왕세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순방에서 직접적으로 접촉이 있었나요? 네, 실질적인 통치자는 모하메드 왕세제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의원 한 명만 배석해서 왕세제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국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순방에서 성과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요? 아무래도 가장 큰 성과는 원전입니다. 현재 아랍에미레이트는 한국 기업이 원자력 발전소 4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바라카 원전 1호기 건설이 완성이 돼서 상업 운용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죠. 또 현재 2호, 3호, 4호기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하메드 왕세제가 앞으로 5, 6, 7, 8호기를 계속 건설해야 되는데 한국 기업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나라 최초로 UAE에 원전이 처음으로 수출된 곳으로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카 원전만으로도 큰 경제적 수익이 예상되고 있죠. 아랍에미레이트의 유일한 원전인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연료 장전을 끝냈습니다.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상태로 곧 시운전을 거쳐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향후 바라카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면 한전은 UAE 원전 운용사인 나와의 보유 지분만큼 수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 3, 4호기뿐만 아니라 5, 6, 7, 8호기까지 건설이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UAE 측이 우리나라의 수소차라든지 아니면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UAE는 최근 수소 생산을 선도하기 위해서 에너지 계획 2050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과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완성하고 수소차, 수소 충전소 등을 개발 중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보건 분야 그리고 스마트팜과 같은 농업 분야에 대한 협력도 많이 논의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UAE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최고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나라죠. 또한 UAE의 세이크 칼리파 병원과 서울대 병원 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백신 개발 등에 있어서도 많은 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농업 분야도 사막 벼재배나 스마트팜 프로젝트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한국과 UAE의 협력의 상징은 아크 부대겠지요. 또 의원님 이번 순방을 통해서도 아크 부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아크 부대가 파병된 지 10주년이 된 해입니다. 아크의 의미는 아랍어로 형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아랍에미레이트와 우리나라가 형제국처럼 지내자는 의미이기도 하죠. 2010년 모하메드 왕세제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특전사 훈련을 보고 극찬하며 직접 파병을 요청해서 파병을 한 케이스죠. 아크 부대는 UAE의 특수전부대 교육이라는 독특한 임무를 수행하는 파병 부대라서 다양한 특수전부대의 유형이 한데 모여 있는 부대입니다. 우리 사회자인 이주연 비서가 2년 전에 해군 통역장교를 할 당시에 아크 부대에 파병되어서 임무 수행했죠. 아크 부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실 저보다도 이주연 비서입니다. 이주연 비서가 한번 아크 부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13진으로 다녀왔었는데요. 당시 해상작전대라는 곳에 이제 소속이 되어서 통역장교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예, 아크 부대에는 육군 특전사뿐만 아니라 사실 해군 특수전 요원들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연 비서가 파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비서가 파병돼 있는 동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거기 순방에서 아크 부대를 방문하셨죠? 네, 그때 이제 제가 대통령을 처음으로 뵀을 때인데요. 2018년 3월에 대통령께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부대의 상황에 대한 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 접견을 할 때 통역을 조금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와, 대통령님하고 아크 부대 방문했을 때 통역을 했었구만요. 그 당시 문 대통령님을 가까이서 뵈니까 어떠시던가요, 실제? 이제 TV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인자하신 미소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그 따뜻함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아크 부대에 갔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크 부대에 준시했을 때 그 병사들하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허그도 해주면서 격려했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아, 예, 맞습니다. 의원님, UAE 측에서도 아크 부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나요? 예, 그렇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병석 그 의장님이 모하메드 왕세제랑 만나서 이야기할 당시에 모하메드 왕세제께서 아크 부대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변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아크 부대가 주둔하게 됐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부러워한다는 얘기도 직접 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아크 부대는 UAE 특수전 부대뿐만 아니라 자체 훈련을 강화하고 한국에서 못하는 다양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 호주 등 여러 나라의 부대들이 와 있어서 같이 연합훈련도 하고 얼마나 전력이 강한지 그 명성이 자자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 순방 시 아크 부대를 방문하셨을 때 거기에 있는 장병들에게 직접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잖아요. 네. 어떤 말씀을 좀 전해주셨나요? 네, 이번에 아크 부대를 방문했을 때 먼 타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부대원들을 보니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진짜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서 부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먼저 전했습니다. 특히 저는 제 군생활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 아크 부대가 군사협력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죠. 그리고 국위 선양과 국위 최선봉에 서 있는 부대라는 사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또 부대원 한 명 한 명이 군사 외교관이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전하게 임무 수행을 완수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죠. 네, 아크 부대가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군사 외교단의 역할을 톡톡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크 부대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교포분들과도 만남이 있었죠? 교포 간담회가 마련이 되어서 현지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 교포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은 오지 못했지만은 대표자 분들이 참석하셔갖고 현지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UAE의 경제 협력이 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현지 교포분들의 어려움을 국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좀 제가 깜짝 놀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부다비에 있었을 때 세계적인 배우죠. 톰 크루즈를 직접 만난 사진이 공개됐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나게 되셨어요? 영화 촬영차 UAE에 톰 크루즈가 와 있었고 그 당시 식당을 해서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저희가 식사하고 있는 중간에 톰 크루즈가 방문했더라고요. 그 식당 안 다른 장소에서 식사를 하다가 우리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의원단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직접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또 깜짝 놀란 소식이 두 분이 62년생 동갑내기시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친근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얘기를 주로 좀 나누셨습니까? 예. 제가 1962년생 그 같은 년도라서 더 애정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저 명함 주면서 명함에 예비역 사성장군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예. 리타이어한 예비역 사성장군이면서 국회의원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주 그 호감을 갖고 저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톰 크루즈 같은 경우는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고 얘기했고 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은 한국을 꼭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 그래요? 예. 네, 이렇게 UAE에서 굉장히 알찬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은데 이번 UAE 순방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 순방을 통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UAE의 정치 지도자들이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절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석유가 고갈됐을 때를 위해서 사업 다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UAE는 최근 화성 탐사 위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UAE가 위성을 만드는 기술은 사실 1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배워갔습니다. 근데 12년 만에 인공위성은 그것도 화성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정도로 아주 많은 발전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변하고 있잖아요. 이 시기에 미래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고 정치권에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의원님, 의원외교의 성과 면에서는 만족하시나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코로나19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습니다. 주요 방문객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적다 보니까 오히려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서 오랫동안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UAE와 우리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크 부대를 방문해서 우리 의원들이 같이 위로와 격려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과 함께 이렇게 얘기가 나누고 보니 중동 외교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의원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동 순방 귀국 보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바레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니까요.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불리와 함께 중동 외교도 같이 갑시다.